안녕하세요. 유형식TV의 유형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50년 집권 플랜 첫 번째 시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년에 폐쇄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과 또 단체장들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마찰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자체 매립지 후보지 가칭 인천 에코랜드입니다. 영흥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처리장으로 검토됐던 곳입니다. 하루 160톤의 소각재와 불연 폐기물을 40년 동안 묻을 수 있는 매립장을 2025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소량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그야말로 친환경시설입니다. 생존을 위한 전환 탄소 중립, 오늘은 국내 석탄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지금도 전국의 석탄 발전소가 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 두고두고 부담이 될 텐데 이 발전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석탄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1기가와트급 발전소 2기의 건설이 이미 공정률 절반을 넘겼습니다. 인근 삼척에도 석탄발전소 2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모두 7기. 처음 보신 자료 화면은 인천시에서 인천시 독자적으로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여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종료되는 시점에 인천시 독자적으로 쓰레기 매립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 화면입니다. 두 번째 자료 화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된 석탄 화력 발전소 7기가 내후년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뉴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더불어민주당 50년 집권 플랜으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선정한 이유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종료가 됩니다.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에 있습니다. 신임 서울시장의 당면 과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이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50년 집권의 시발점을 알리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0년 집권 플랜 첫 번째 시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유형식 안은 그렇습니다. 구상 배경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2025년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은 금년 2020년에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또 30만 명 미만의 출생아를 기록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연 4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수가 기록할 것이며 이것은 화장시설 부족과 그리고 추모시설 부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이해서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화장할 수 있는 시설과 추모시설이 채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이 화장시설, 추모시설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시설 등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유형식 안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앞서 자료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강원도에 지어지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설계 변경하여 수도권 쓰레기 소각 시설로 바꾸고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근의 수도권 친환경 대단히 화장시설 등을 구축하여 쓰레기 소각과
그리고 추모, 화장시설 등으로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모시설은 강원도 내의 군부대와 주한미군이 이전한 빈 부지 등의 추모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되어진 쓰레기는 다시 벌크선으로 인천 신안 앞바다에 50년 사용 연한의 소각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특별법에 근거한 특수목적법인 쓰레기 폐기물 관리 공사를 설립하여 1년에 이를 협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지어지는 소각시설 등의 강원도민의 피해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을 강원도로 이전하여 세계 최대 동, 식물, 곤충, 해양, 자연사 공원 박물관을 지어주고 대단위 납골 땅과 반려동물 등 추모시설 등 건립으로 인한 강원도민들의 피해를 서울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강원도에서 머물면서 관광을 함으로써 강원도의 관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과도 연계하여 4계절 동안 서울 시민들이 강원도에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고성군에는 북한 관광을 위한 항만, 시설 등을 재구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 건립에는 강원도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에 지어지는 쓰레기 매립지로 인한 인천 시민의 피해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인천시의 정책과 그리고 전 시간에 말씀드린 서울시 콘텐츠 제국 사업에 인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자료 화면에서 인천시가 단독으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혼연일체로 단결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인천시가 혼자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인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인천 시민 여러분, 다 함께 풀어야 할 국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시장 후보들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부산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부산시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의 극한 대립 사태와 시정마비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신임 서울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출되어서 중앙정부와 함께 서울과 부산시의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여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